다음은 이제 코끝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사실은 이 코끝 성형은 코 성형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막 코 성형 외국 저널이나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. 사실 그 중에 굉장히 대부분 한 80% 이상은 아마 코끝 성형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코끝 성형은 이제 코 끝에 있는 양쪽에 있는 날개 연골이라고 하거든요. 코를 그림을 그려볼게요. 옆모습의 코가 이렇게 옆모습이 있으면 요 위에는 양쪽으로 뼈가 하나씩 있고요. 양쪽으로 외측 연골이라는 연골이 하나씩 있어요. 얘네들은 양쪽으로 그 천장, 지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콧구멍 모양을 이루는 연골이 이렇게 한 개, 저쪽에도 한 개,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. 이게 정면에서 보게 됐을 때는 코가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뼈가 양쪽으로 지붕을 이루고 있고 연골도 양쪽으로 지붕을 이루고 있고 코 날개 연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여기는 콧대고 여기는 코끝이죠. 결국엔 코끝 성형은 이 넓은 날개 연골을 모아주는 게 복코 성형이고, 그 다음에 이 낮은 이 날개 연골을 위로 이렇게 올려준다거나, 아니면 날개 연골이 긴 거를 짧게 해준다거나, 짧은 날개 연골을 길게 해준다거나, 이런 식으로 날개 연골의 모양을 변화를 주는 거, 이게 바로 코끝 성형의 핵심이에요. 그래서 이 코끝을 올려주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요 사이에다가 귀 연골이나 다른 연골을 살짝 올려놓는 방법이에요. 이거는 이 높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모양, 넓이, 뭐 각도 이런 변화 없이 그냥 코끝만 살짝 높아지게 해주는 방법으로 쓸 수는 있고요. 이거는 원래 코 자체가 많이 낮거나 뭐 코가 들려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원래 코 모양이 괜찮은데 조금만 코끝을 올리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, 연골을 살짝 코에다 올려주는 방법으로는 가능하고요.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코가 좀 긴, 이게 낮은 코를 높여줘야 된다거나 넓은 코를 좁혀줘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, 아니면은 또는 이렇게 코가 이렇게 길어요. 매부리 코 같이. 이런 경우에는 콧구멍 날개 연골이 이렇게 긴 경우 얘를 당겨줘야 될 경우, 짧게 만들어. 이런 경우에는 이 모양 자체에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. 이 모양 자체가 변화가 생기려고 한다면은 이 연골을 모양을 잡아주는 기둥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 기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, 제가 아까 코끝에 살짝 연골을 올리는 수술 방법이 있고, 이제 이렇게 기둥을 안에 넣어가지고 코 날개 연골의 모양을 바꿔주는 이제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. 우리가 1층짜리, 2층짜리 집을 지을 때 막 땅을 파고 막 기둥을 박고 이런 식으로 수술하지 않죠. 그냥 벽돌만 쌓아가지고 집을 짓잖아요. 그게 바로 코끝에다가 살짝 연골을 올려놓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높이 올릴 필요 없고 살짝만 올리자 할 때는 뭐,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높이 짓는다고 생각할 때는 땅도 깊이 파고 처음에는 막 그 H빔이라 그러죠. 막 큰 기둥을 박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잖아요. 하지만 그 공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? 그 기둥은 안에 숨어 있고 겉에는 다 예쁘게 건물을 다시 짓는 것 같이 코 성형도 똑같아요. 이 변화를, 이 코끝의 변화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안에 튼튼한 기둥이 필요해요. 그래서 그 기둥을 어떤 연골로 어떤 모양으로 기둥을 잡고 어떻게 고정하느냐, 이런 것들이 이제 코 성형, 코끝 성형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코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골을 올린다거나 기둥을 세운다거나 하는데, 이 재료는 뭐 저의 기준이기는 하지만요, 코끝 성형은 저는 무조건 자가 조직으로만 수술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코끝에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 재수술의 원인에 보형물이라는 걸 많이 보형물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. 코끝에 보형물이 있는 경우는 코끝이 비쳐 보인다거나 코끝 피부가 얇아져 보인다거나, 그리고 코끝의 보형물이 지속적으로 코를 눌러서 코 연골에 변형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고요. 그것 때문에 재수술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럼 코끝의 보형물 외에
그 실리콘이 있는 게 코끝에 비쳐 보이고 그럴 수 있느냐? 그 원인은 코 여기에 인중 쪽에 근육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영어인데 그거를 한국말로 그대로 하면은 코끝 내림근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말하고 할 때 코끝이 자꾸 웃을 때 웃으면 코끝이 떨어지죠. 계속 생활하면서 표정을 짓게 되면 계속 이 근육을 쓸 수밖에 없겠죠. 그럼 근육이 계속 코끝을 잡아당기는데 코끝에는 딱딱한 인공물질이 딱 있어요. 그럼 피부가 이렇게 덮여져 있고요. 그럼 계속 피부는 잡아당기고 실리콘이나 기타 다른 인공물질이 코끝에 있다고 한다면은 계속 피부가 얇아지겠죠. 그래서 처음에는 막 L자 실리콘 이런 거 넣었을 때 처음에는 모양이 예쁠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서 자꾸 변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래서 이래요. 사실 코끝에다가는 그냥 내 연골만 넣었을 때도 비쳐 보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 그거는 지속적으로 코가 당겨지고 연골도 약간 그래도 완전 뭐 말랑말랑한 거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자꾸 테두리가 비쳐 보일 수 있거든요. 가끔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어디 가서 술도 한 잔 못 먹어요 라고 해요. 술 마시면 거기만 이제 테두리가 빨개지거든요. 테두리 따라서 빨개진다거나 그 테두리 안에 비쳐 보이는 것은 하얘진다거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재수술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코끝은 꼭 자가조직으로만 수술해야 되는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. 물론 저의 의견이지 이거는 뭐 아주 보편화된 어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코끝은 자가조직으로 콧대는 뭐 할 수 없이 보형물을 쓸 수 있으면 쓰고 일부 꺼져 있는 부분만 살짝 올리고 싶을 때는 다 자가조직으로만도 수술 가능하다.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코 성형에 대한 생각이에요.